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그래도 전일 국내 증시가 거의 공포 속에서 굉장히 또 급격하게 흘러내렸다면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장대 양봉이 출현해 주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의 환경이 좀 급격하게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코스닥 지수가 정확히 말하면은 5거래일 동안 빠진 거죠.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가 하루 걸리긴 했어도 음봉 5개가 지수를 마이너스 11% 이상 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한 공포가 좀 시장에 퍼져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오늘 다행스럽게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사실 전일 미 증시가 선물로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1.3%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일 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출현을 했죠. 첫째는 그간 시장의 우려를 만들었던 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 공화당 상원 의원 쪽에서 일단은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발언 속에서 단기적인 이 부채 리스크가 소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말까지는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미중 관련해서 대만 때문에 또 분쟁이 야기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트럼프와 시진핑이, 아니 바이든과 시진핑이 또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해소가 돼버렸고, 하나 더 푸틴의 유럽 가스 공급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미국의 이 원유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시장에 제공하면서 국제 유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하락을 했죠. 그로 인해 단기적인 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야기했던 이 에너지 가격이 일단은 반락했다라는 점이 일단 시장의 안정을 좀 도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렇게 썩 재미를 본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획은 참 많이 했는데 하나 종목이 조금 생각처럼 잘 안 돼서 그 종목으로 인해서 모든 게 조금 꼬였던 하루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항상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대응의 영역도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요. 나름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 오늘 올라와서 일부 손절할 거는 손절을 하고 가지고 가는 거는 가지고 가면서 내일까지 일단 지수의 기술적 반등을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시장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죠. 일단 이 해외 원자재 가격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요. 급등했던 석탄 가격이 마이너스 10%로 빠지면서, 그리고 원유나 등등 가격들이 대폭 내려갔죠. 대폭 내려가고 지금도 여전히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안전자산 말고 이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어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이 위험자산 선호가 시장에 대폭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도 일단은 1.12%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채권금리 또한 많이 내려갔죠. 근데 아직 큰 폭으로 내려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치만은 지난번처럼 1.6, 1.7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악재로 작용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아직 조금 우려가 남아있는 거는 지금의 반등이 어찌 보면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 원달러 환율 부분이 아직 정상화가 좀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은 기술적 반등 중에 있다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가운데서 일부 시장
뭐 신규로 들어왔던 부분 일부 차익을 하고 다시 시장의 새 판을 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네요. 자, 시장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 장초의 갭 상승 이후 지속적으로 강한 종가 고가 마감을 보였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게 지수가 낙폭이 나왔을 때, 지수 낙폭이 나왔을 때 보통 10시 경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CFD 계좌의 반대 매매 시간이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오전 10시 무렵에 지수가 한 차례 더 흔들릴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수가 여기 보시면 아침에 반등하고 10시가 될 무렵부터 다시 빠지죠. CFD 계좌 잔고 정리 한번 하고 지금 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오늘 상황이 벌어졌고요. 장 초반에 오늘 시장을 봤을 때 하한가 종목이 100개 나왔었습니다. 말 그대로 반대 매매가 다 터진 날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또 시장에 잡주스러운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많이 보였죠. 정시 테마주 최근에 낙폭이 뭐 40%씩 고점 대비 40% 이상 다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 증시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국내도 카카오, 네이버 뭐 등등이 올라왔었는데요. 일단 뭐 차트를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먼저 매를 두드러 맞고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면서 좀 올라갔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언급했던 자동차 섹터 내 현대위아 또한 굉장히 오늘 강하게 좀 올라왔었는데, 이 현대위아나 기아, 현대차 이런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몰매를 좀 맞았던 섹터입니다. 말 그대로 미리 하락을 좀 많이 했던 섹터 안에서 좀 우량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중에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위아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나머지 이제 뭐 보면은 건설 섹터,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일부 건설 섹터 반등이 좀 나와주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기민감주 내에서 반등이 비교적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국제 유가와 이런 에너지 이슈로 인한 중국의 전력난이 일부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 속에서 경기민감주가 반등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좀 못해준 점이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실적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를 밀어내린 거는 시장에서는 미래의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계속 삼성전자의 주가를 끄집어 내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은 또 그런 부분이 스탠스가 확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지수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구간부터 아래로부터는 서서히 분할 매수 영역에서 저는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또 진폭이 큰 종목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추세까지 지금 빠져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런 추세까지 내려와야 될 이유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추세 하단까지 여기서부터 만약에 하나 이런 추세 하단까지 깰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9만원이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6% 정도 생각을 하고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해도 그렇게 부담되는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이 빠졌죠.
SK 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빠진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점 대비해서 30%가 넘게 빠진 자리에서 앞으로 6, 7%더 빠질 자리 정도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장기 추세 안에서 이제 많이 내려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밖에 오늘 다 좋았는데 이 친환경 섹터들이 거의 몰매를 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문제가 됐던 게 OCI라는 종목에서 장중 한때 하락 VI까지 걸리면서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런 구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저는 분할 매수를 좀 했었고, 뭐 일부 이제 매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일부 물량만 좀 줄여놓고 좀 보고 있는데 조금 하락이 좀 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주가를 돌려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오늘의 하락은 조금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동안 석탄 이슈로도 같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진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개별 실적 이슈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런 구간까지 내려와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돼버렸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종목군도 좀 보고, 아까 말씀드린 최근 급락해서 바닥권에 떨어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는 지표 중에 몇 개가 있어요. 현대위아 이날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일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대체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 밖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업종 대표주들이 굉장히 많죠. 한미 반도체 1등주 위주로 굉장히 좀 대부분은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1등주들은.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잘 튀어 올라와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게임주 섹터랑 OTT, 오징어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일단은 오징어 섹터 덱스터를 먼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박주가 하나 탄생을 했었는데 저는 어제 좀 물려서 있었다라고 했죠. 아쉽게도 매수가에서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사실 눌림을 봤어야 됐는데 오늘 아침에 종목이 하나 꼬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눌림을 들어가지를 못했던 게 오늘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인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시장의 중심주, 주도주가 덱스터였었고요. 덱스터와 그 다음에 엔터 섹터죠. SM이 신고가를 만들었었고 YG, 엔터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고가의 추격 매수보다 눌림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엔터 쪽 OTT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주도주 변화의 사이클 속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크게 몰매를 맞은 거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2차 전지의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더 이상은 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또 한 차례 조정을 좀 깊게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명확한 시장의 주도주는 많지 않았어요. 시장이 워낙 많은 종목과 많은 섹터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명확한 주도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 제가 언급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몇 개가 있죠. 대원 미디어까지 해서 이 오징어 섹터 기대감으로 이 덱스터와 쇼박스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외 OTT 섹터가 초강세를 보였다. 뭐 이 안에서는 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엔터 미디어 섹터. 일단은 덱스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래 대금이 무려 7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 그냥 끝나지 않을 거로 보여져요. 또 눌리면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매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쇼박스는 사실 오늘 올라가야 상한가를 안 갈 줄 알았습니다. 상한가를 안 갈 줄 알았고 이 버키 스튜디오도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도 몰랐어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장중에 매매를 좀 해서
네, 이 구간에 좀 탔던 것 같은데 이 구간에 타서 이때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오징어 게임이 더 이상 새로운 게 없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전체 1위를 쓸었는데 이 다음에 나올 게 뭐냐 했더니 오징어 게임 2를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의 테마 주도 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섹터가 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머지 OTT 섹터를 다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죠.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도 이 미디어 플랫폼 관련해서 일본에 배급을 하는데 자체 제작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거의 16%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오늘 매매를 뭐 적극적으로 사실은 하지는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오늘 했던 게 코퍼스 코리아 좀 돌파로 좀 잡아서 위에서 좀 매도를 좀 하고 그냥 버킷 스튜디오 뭐 아래에서 돌파로 또 이것도 잡고 좀 짧게 그리고 신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본전 매도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그 밖에 전일 상한가에 갔던 THN 오전에 눌림에 매매를 좀 하고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뭐 나머지 이제 들고 있던 종목군들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네,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잠시 지수를 안 적고 갔는데 지수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지수를 보면 사실 오늘 개파락이 떨어졌으면 무조건 시가에 다 매수를 했어야 되는 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최근에 가파른 하락과 이러한 시그널들이 나왔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 더 나올 거예요. 하나 더 이런 시그널이 한번 나오고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수라는 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MSCI를 강하게 찍었을 때는 이 하락의 강도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지금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이 없다면 내일장에서는 일부 현금을 조금 챙겨놓고 다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고, 통상 그런 말도 있어요. 사케다 3법에서는 이 공이 3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마 혹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없다면은 다시 이런 구간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가다가 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결국 12월 달 무렵에 시장은 좀 밀릴 가능성이 약간은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은 해석이 됩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볼 때는 이런 박스권도 생길 수 있고, 또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한 차례 더 해서 또 이런 박스가 만들어질 수 있죠. 결국 이 갭, 지금 만들어진 이 1000포인트 아래에서 이 갭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갭을 이렇게 올려서 소화를 하고 이 상태에서 박스권을 가서 어느 정도 시간과 이런 물량 소화를 한 다음에 올라간다면 다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레벨 다운이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박스권이 형성이 되겠죠. 통상 이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 밴드가 200포인트를 기준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 100에서 150%, 100에서 150% 정도 폭을 보이는 것 같네요. 100에서 150% 포인트 정도의 이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변동폭에 대한 이 근거를 좀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도 네, 중요한 구간에서 잘 반등이 나왔고요. 중요한 구간에서 잘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시장의 하락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 박스권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과 매도보다는 좀 지켜보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물려있는 거 조금 더 기다려서 높은 가격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지고 있는 수익권이라면 수익을 즐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단기 악재 해소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단기 악재 해소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이 제약바이오 오늘도 좀 강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HK
이노엔과 HK 이노엔과 이 동아약품 사이에서 시속 게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뭐 오늘은 시속 게임이라고도 하기도 그런 게 시가부터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동아약품 거래 대금이 여전히 많이 살아 있어서 한 번에 이게 급락을 만들기보다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계속 워낙 돈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한두 번에 끝나는 지금 거래 대금이었다면 신경을 안 쓰겠지만은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터지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위아래 변동성도 엄청나게 크죠. 근데 대금이 매번 3천억, 2천억, 3천억, 2천억, 2천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장주고요. 한국 BNC는 제가 어제까지 매매를 했는데 오늘은 매매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 물론 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음봉 거래량에서 오늘 갭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뭐 해볼까 몰라도 이게 이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밀려버리면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왜? 내려오면서 너무 거래 대금이 너무 많았어요. 내려오면서 6,700억 거의 1조 가까운 매도 물량이 있었죠. 이거를 넘어가려면 여기서 그거만큼 돈이 들어와야 이 매물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다소 조금 어렵고요. 차라리 여기서 행보를 하고 뭐 몇 바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돌린다면 모를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시간 외에 오늘은 두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일단은 먼저 테슬라 먼저 보죠.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 해가지고 다음 주에 배터리 중소기업들 접촉할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직접 생산할 듯이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간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에 일단 나온 회사는 이렇게 나와 있죠. SK 배터리 뭐 등등등등등 해서 다음 주 리비안 실무진은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미팅을 할 예정이다. 리비안은 이미 지난해 초 엔지니어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실무진이 입국했다. 지난달에 입국했을 때 누구를 만났냐? CIS와 DA 테크놀로지 등과 미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있을 수도. CIS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코터 장비, 뭐 DA 테크놀로지 측은 지난달 미팅을 통해 리비안의 각형 배터리 시험 생산용 설비 견적을 제출했다. 이번 미팅은 다른 형태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한 번 더 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주었죠. 자, CIS 일단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약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크게 반등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그러한 기대감이 이쪽으로 쏠리는지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생뚱맞게 갑자기 툭 터져 나왔습니다. 워낙 거래 대금이 지금 없는 종목이라 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시장에서 세력이 이거를 올려주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조금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강한 거래 대금 좀 쳐졌던 종목인데 내일 시가가 강하게 출발하면서 돌파를 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 갭매매는 항상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잘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뭐 TSI가 단기과열에서 해제가 되죠. 좀 다소 얘는 미국의 이제 기업에 납품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일은 리비안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지 배터리 장비 제조 업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신 시스템도 그런 관점에서 거래가 터졌던 종목이죠. 그런 관점에서 거래가 터졌던 종목인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매수를 해서 뭐 시간에 이렇게 좀 매수를 해 놨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시간 외에 7시 40분 타임에 좀 매도를 걸어 놨었는데 그냥 좀 팔려서 약수익으로 그냥 마감을 했는데요. 우신도 지금 이게 사라졌어요.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찾으려고 했더니 기사에서 좀 사라져서 내용이 없는데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후에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긴 한데 거래 대금이 좀 다소 약해서 내일 만약에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모를까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거래 대금 월등히 CIS 쪽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전자도 전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오늘은 LG전자나 좀 제대로 잡아놓고 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효성 첨단 소재 등등등등등 이건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또 내일 수소 이슈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효성중공업을 좀 언급해 놨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하면 또 매도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평화산업 등이 좀 급격하게 오르긴 했으나 시간 외에 상한가 들어갈 때 그 잔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네, 잔량이 크지가 않아서 강하게 가면은 다 음봉 맞고 저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가면은 시가 고가에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수소 섹터는 자, 내일은 오전장 지수 반등 이후에 일단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장은 갭을 뜰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갭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